유튜브를 시작한 지 이제 4주차에 들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들부터 배우기 시작하고 그렇게 쇼츠를 올리게 되었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가장 고민이었던 것은 꾸준히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쇼츠를 쉽게 제작하고 전하고자 하는 것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무조건 템플릿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본업이 있으니 유튜브 가용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결국 템플릿만이 내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싶었던 거죠. 그렇게 쇼츠 제작 시간을 20분 내외로 단축시켰습니다. 그런데 남들은 AI를 이용해 1시간에 수십 개씩 제작한다더군요. 물론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죠, 사실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안 되겠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저의 소견이긴 하지만 제가 책임질 수 없는 내용의 컨텐츠가 만들어질 것 같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제 것에 정이 가지 못할 만큼 많은 수의 컨텐츠가 생성된다면 후에 발목을 잡겠다 싶더군요. 하지만 그렇다고 유용한 AI들의 활용법을 지나치면 안 되죠. 마치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던 시기와도 같아요. 다양한 사용법과 활용법을 배우고 연구해야 또 한 번 앞으로의 시대에 적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 역시 AI들을 다양하게 이용하는 법을 공부하게 되었고 지금은 제 컨텐츠의 상당수는 AI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 템플릿 안에서 활용 가능한 AI들을 알아가기 시작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행히도 조금은 친해진 것 같아요. 제가 만들어 놓은 템플릿들은 차후 공개될 거예요. 그리고 AI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활용하는지도 말해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AI들과 템플릿에 대한 얘기를 왜 꺼냈을까요?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와 관련이 깊어요. 라이터스 노트북의 두 번째 영상은 예고해드린 대로 플롯과 구조입니다. 그런데 굉장히도 지루한 소재입니다. 그래서 그 지루함을 흥미로 바꿔보고자 이것저것 다 쓸어다 담고 있는 중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플롯이라는 게 관점에 따라서는 원고 작성의 템플릿이라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템플릿이라면 충분히 AI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서론이 본론을 넘어 결론 낼 각이네요. 그럼 라이터스 노트북 두 번째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참,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4주차가 되었다고 했죠? 구독자님들이 15분이 생겼습니다. 너무 적은가요? 저는 이분들을 은인이라 생각해요. 제 삶에 친절하게도 빛과 같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독자님들을 은인이라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은인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살며 보답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은 아직 뭐라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서 채널명이 우당탕 연구소니까 일단은 연구원 정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유튜브 세상에서 은인님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공유하는 플레이어가 되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당탕 연구소의 연구원 정식으로 인사드리며 다음 플롯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플롯을 쉽게 뜻풀이 해볼게요. 플롯은 템플릿입니다. 그리고 템플릿은 설계도입니다. 소개 전개 점점 긴장되는 과정, 전개의 정점, 해결 결말. 이게 플롯의 구조인데 설명하려는 저도 졸리네요. 이러면 채널 돌아가니 새롭게 번역 같은 걸 해볼게요. 영희 누나는 요리 블로거입니다. 요리하는 게 즐겁고 자기만의 레시피도 있어 이를 촬영하고 편집하고 원고를 쓰며 나름의 즐거운 취미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반응이 좋으니 이걸 좀 본격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격 블로거로서 포스팅이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들을 글로 쓰다 보니 어느 날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전하려는 말도 있고 레시피도 중요하고 소통도 되어야 하는데 다 따로 노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때때로 변하기도 하고 중구난방에 써놓은 글은 설명적이고 재미도 없어요. 시간은 시간대로 녹습니다. 진도도 더디니까 지치게 됩니다. 어느덧 요리 레시피 블로그 운영에 흥미가 떨어집니다. 이대로 관두어야 할까요? 그러나 우리 영희 누나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 블로그 활동을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었거든요. 남들의 노하우를 배워보자 싶어 요리 레시피계 파워블로거인 철이영의 블로그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영희 누나는 블로그의 글들이 대부분은 뭔가 패턴 양식이 비슷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세히 보니 동일한 방식으로 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철이영뿐만 아니라 다른 블로거들도 포스팅할 주요 사항들을 저장하고 나중에 꺼내서 같은 차례의 설계도에 복사 붙여넣기 식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면 좀 편하겠다 싶어 영희 누나도 이참에 블로그에 올릴 알리올리오 파스타의 레시피를 위한 설계도를 그려보기 시작합니다. 1. 인사말과 함께 2. 알리올리오 파스타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리고 3. 요리를 시작하기 위한 재료들 소개, 4. 요리 방법, 5. 특별 레시피, 6. 주의사항, 7. 만들고 난 후기. 이처럼 설계도가 있으니 영희 누나는 블로그에 글을 쓰는 게 쉬워지기 시작합니다. 예전과 달리 뭔가 일을 해낸 듯한 전문가가 된 것 같습니다. 어느덧 블로거 활동에 자신감을 얻고 목표를 향해 한 발 더 내딛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와 동일한 방식이 오늘 소개할 플롯입니다. 간단한 예인데도 함원서클이 들어가니 스토리가 기네요. 이걸 유튜버 관점에서 풀어볼까요? 1. 인사말. 인사말은 초반 30초 내외의 후크입니다. 말이 인사말이지 초반부터 시청자들을 압도할 만한 여러 장치들의 대부분이 이곳에 들어갑니다. 소설에서도 이 부분에는 프롤로그 격으로 전체 사건을 뒤흔들 만한 장치가 만들어지죠. 즉 떡밥이란 게 인사말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또한 썸네일. 이건 역시 소개죠. 파워당당한 한 컷에 딱 한 줄의 카피. 이 부분은 따로 깊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음식 소개. 플롯의 전개로 볼 수 있습니다. 인사말에서 흘린 것들 중 가장 중요한 메인 정보가 간단히 들어가는데 실은 메인 요리는 아닙니다.
정확히 집어보면 메인 요리를 위한 홍보나 흥미 유발 정도가 됩니다. 유튜브 영상으로 보자면 이 부분을 넘어가면 시청 지속 시간이 는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직 경험해본 적은 없어서 허망하긴 합니다. 3. 재료 소개. 유튜브 영상으로 치자면 오늘 다뤄볼 것들의 실질적 효과라 볼 수 있어요. 이 영상을 전부 시청하면 어떠한 메리트가 있다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주요 사건이자 주요 재료가 들어가죠. 이로써 흥미 유발에서 관심 증폭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잠깐. 요리를 하는데 재료가 전부 공개되었어요. 그러면 대충은 짐작이 가지 않나요? 파스타 면을 삶고 재료들을 잘 썰거나 해서 팬에 기름 두르고 볶겠죠. 재미있는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면 이 과정을 우리 은희님들을 포함한 시청자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미 효과도 인증했어요. 그런데 앞으로의 창작물은 왜 볼까요? 지금부터는 중독성의 영역입니다. 맞아요. 이 다음부터는 노하우나 성과 같은 게 들어가야 해요. 소설이라 치면 전개부터 쌓아올린 아직 풀리지 않은 사건과 같은 고구마 같은 상황에 물 한 컵이라도 부어주어야 하는 단계입니다. 4. 요리 방법. 은희님들. 여기부터는 무조건 전개의 정점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결을 향해 풀었던 떡밥들을 해결기 위해 달려야 하는 단계입니다. 아예 여기서 끝낼 생각을 하고 다 풀어야 해요. 여기서 잘 풀고 끝내면 어찌 될까요? 할 말 제대로 집어주고 속 시원히 쳐내는 알짜배기 컨텐츠가 됩니다. 5. 특별 레시피. 작가의 역량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중요 사건 다 끝나가거나 끝난 지점입니다. 역량이 인정받으면 이 부분부터는 애드립도 전설이 됩니다. 혹시나 만약 AI를 활용했는데 이 부분을 본인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제부터 이야기는 3000%로 갈 수 있는 아슬한 단계로 접어듭니다. 마무리가 아쉬운 작품은 여기서 나옵니다. 유튜브라면 이 부분에서 매끄러워야 구독 넘어 찐팬으로 이어지리라 봅니다. 만약 2단계에서 결론을 보이지 않거나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알짜 정보를 숨기고 뒤로 뺀다면 혹은 특별 정보라서 회원 가입비도 등을 한다면 어찌 될까요? 아마도 작가님들 본인의 신뢰도가 많이 추락할 것 같습니다. 6. 주의사항. 플롯의 클라이막스이자 해결 단계입니다. 설정된 목표의 실행, 갈등과 장애물들을 모두 넘어서야 합니다. 특히 유튜브에서는 이 부분에서 정확히 주의사항 공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엔딩으로 이어지고 시청자 및 독자들은 다음 회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작품의 반전과 전환점이 즉 떡밥들이 이번 파트에서 밝혀지기도 합니다. 초반에 어그로를 끌었다면 그걸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팁 하나 드릴게요. 여기서 만약 떡밥 하나가 안 풀렸다면 그대로 두세요. 대신 다음 회를 기대하도록 연결된 떡밥 하나를 더 추가하죠. 7. 만들고 난 후기, 엔딩이죠. 느낀 점, 성과에 대한 일기, 정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소설이나 유튜브로 치면 에필로그입니다. 아쉬운 것들을 풀어내는 시간입니다. 또한 다음 화를 예상할 수 있는 떡밥들로 이어지거나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기도 합니다. 은희님들,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런데 내용이 길어서 다시 보시고 메모하시거나 아이디어들만 축약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긴 영상 아니니까 저장해놓고 다시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리하기 편하시라고 이 내용을 유튜버 관점에서의 템플릿으로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1. 낚시장치와 끌어오기. 2. 일에 이어지는 흥미를 유발하는 오늘의 관심 주제나 사건. 3. 영상을 보면 일어나는 효과. 4. 말하고자 하는 것들과 기능. 5. 내 영상만의 특별함. 6. 클라이막스 플러스 추천사. 7. 정리 그리고 다음화로 이어지기.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플롯이란 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영상을 여기서 잠시 멈추시고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저는 중요한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리해보면 첫째는 독자 또는 시청자의 관심 유지입니다. 흥미롭고 잘 구성된 플롯은 독자나 관객의 호기심과 관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은희님들의 이야기에 몰입하게 만들고 끊임없는 호기심을 자극하여 더 많은 것을 알고 싶게 만듭니다. 그리고 둘째는 감정적인 연결입니다. 유튜버님들 혹은 작품 주인공의 감정적인 여정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재미와 좌절과 희망 등을 통해 감정적인 연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시지의 전달입니다. 은희님들과 유튜버님들이 가슴속에 품고 있던 메시지나 주제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갈등과 전개를 통해 메시지를 강조하고 독자나 시청자들이 생각하고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 중 우리는 적어도 한 가지는 선택해서 작품에 담아야 합니다. 물론 다 갖추었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즉 정리해보자면 관심 가고 흥미로운 컨텐츠 혹은 작품을 만들 것인가, 독자, 시청자와 함께 즐거움을 나눌 것인가, 자신이 품고 있던 메시지 전달을 할 것인가, 이 중에 중요한 가치를 적어도 한 가지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 중요한 요소입니다만 물론 가장 인기 있는 작품은 첫 번째인 흥미로운 작품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쉽지 않아 일단 두 번째인 함께 나누는 감정의 교류를 이루고 싶습니다. 실수도 하고 때때로 칭찬이나 응원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인 메시지 전달은 제 수준에서는 꼰대가 될 것 같아 참아보렵니다. 그리고 저는 두 번째 감정의 교류를 선택한 만큼 이제부터는 컨텐츠의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 자르고 가겠습니다. 이유는 이제부터는 좀 더 깊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영상은 강력한 플롯의 예시와 분석, 그리고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목표들을 제시해보려 합니다. 몇 가지 작품들을 들고 찾아뵙고 소개하고 리뷰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참.
그리고 플롯과 구조의 깊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아이디어의 발상입니다. 최근 저는 유튜브에 아이디어 발상과 관련된 영상을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저의 첫 번째 정식 롱폼 영상이기도 하니 한번 보시고 좋은 정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강력한 플롯의 예들을 들어보겠습니다.